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은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농담 반 진담 반식으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. 제가 며칠 전 자전거를 타고 그 한강을 다녀왔는데요. 가는 동안 동네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과거에 주공, 뭐 우성, 한신, 무지개 이런 아파트들이 온데건데 없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레미안, 서밋, 리체, 그랑자이 등의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. 가격들이 2, 30평대가 대부분 20억을 넘고 40평대는 30억에 육박했습니다. 특히 레미안, 그 레미안은 그 뒤에 여러 가지 닉네임 같은 게 붙어서 여기저기 정말 많이 지어져 있었습니다. 레미안 퍼스티지, 레미안 에스티지, 레미안 리더스 원, 발음 정확하게 해야죠. 리더스 원입니다. 리더스가 아니고 레미안 리더스 원, 그리고 레미안 원 베일리, 레미안 원 펜타스. 뭐셀 수도 없이 많고 뭐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레미안은 뭐 아시다시피 삼성물산에서 짓는 아파트 브랜드입니다. 우리가 사는 집도 이젠 그 대기업의 브랜드화된 상품이 돼버렸습니다. 레미안의 뜻은 원래 그 레자가 미래의 레자로 미래지향적이며 또 미는 아름다울 미 그리고 아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름으로 지어졌다는데 어울리지 않게 한자어로 지은 이름 뒤에는 이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앞서 말씀드린 그 부제 같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. 레미안뿐만 아니라 롯데, 또 두산, 또 호반건설도, 또 현대도 전부 고급 귀족, 최고, 럭셔리 등을 의미하는 단어들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. 제가 어린 시절 살던 아파트도 현재 그 재건축 중인데요. 원래는 40년 된 오래된 아파트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어느 한 곳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앞에 다른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 조합원들도 어, 뭐 우리도 질세라 우리도 그 고급화로 짓자고 해서 애초에 계획과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런 고급화된 아파트들은 조경이 참 그럴싸하죠. 밤에 밤에 이렇게 가보면은 멋진 조명을 쏴서 건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? 건물을 이렇게 쏴주는 그 조명이 참 휘황찬란합니다. 밤에도 옆에 가보면요. 마치 대낮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. 단지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기암절벽을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그런 조경 시설도 있고 또 인공 폭포수 같은 것까지 만들어서 조경을 정말 멋지게 꾸며놨습니다. 그 앞에는 주민들 앉아서 감상하라고 테이블과 또 쿠션도 막 배치해 놨습니다. 마치 호텔 같은 리조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, 또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센터, 뭐 이런 것들이 멋진 영문 그 필기체로 건물 앞에 딱 적혀 있고, 또 밤이 되면 이 역시 멋지게 조명으로 또 꾸며집니다. 결국 이런 비용은 주민들의 공동 관리비로 나가게 됩니다. 아깝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에게 그 비춰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죠. 어디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일종의 프라이드가 되었습니다.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입구에 그 엄청나게 큰 석조로 된 게이트도 만들어야지 좀 폼이 납니다. 그런 문을 들어가고 또 나가고 하며 통과할 때마다 외부 사람들이 그 부러워하는 시선을 뭐 즐기기도 합니다. 주민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의 그 러닝머신, 트레드밀이죠. 이거는 바깥을 바라보면서 러닝을 할 수 있게 위치를 잡아놨습니다. 마치 뭐 그 비즈니스 호텔들 가면은
피트니스 룸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.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운동할 수 있게끔 말이죠. 딱 그런 모습으로 아파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. 심지어 요즘은 아파트가 그 조식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. 딱 호텔처럼 말이죠. 물론 돈을 내고 사 먹는 거지만 집에서 아침에 밥하기 귀찮은 가정은 멀리 안 가고 아파트 내 식당에서 마치 집밥처럼 먹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쪽에 이제 이사를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집을 보러 갔다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라는 탄식 같은 게 나오게 되었는데요. 겉모습은 정말 화려하고 고급스러움의 극치인데 정작 내부로 들어가니까 그 구경하는 집들 있죠. 새로 지어진 뭐 재건축한 집들이나 부동산 사장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뭐 과거 그 오래된 3, 40년 된 아파트 인테리어 올수리한 그 집이랑 별반 차이 없는 내부를 보게 되었습니다. 그 평수도 또 작게 나왔어요. 실제 평수보다 느낌상. 뭐 투베이니, 뭐 쓰리베이니. 솔직히 아파트가 뭐 제 아무리 고급스러워봤자 기본적인 뭐 구조나 공간은 뭐 크게 혁신적이지도 않고 겉모습에 비해서 대단하지도 않더라 그겁니다. 뭐 그럴 수밖에 없죠. 뭐 건물 안에서 사는 건데, 빌딩 안에서 사는 건데, 뭐 아무리 겉이 고급스러워 봤자 그 내부의 공간은 지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. 뭐 방이 있고, 거실 있고, 부엌 있고, 욕실 있고, 뭐 40년 된 아파트들이랑 뭐 크게 뭐 다를 바는 없습니다, 사실. 뭐랄까, 좀 그 화장을 잔뜩 하고 또 어플로 잔뜩 그 보정까지 한 미인이 세수를 막 하고 그 상태로 무보정의 얼굴을 드러냈을 때의 그 기분이랄까요? 뭐 캐스린이, 노블레스니, 퍼스트니, 리더스니, 또 보물, 뭐 트레주어, 트레지움 이런 수식어가 잔뜩 붙는 그 아파트들의 소갈맹이는 겉에 비해서 별거 없더라 그겁니다. 그런 걸 20억, 30억씩 주고 사면 사실 뭐 집 파는 사람만 좋겠죠. 물론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아서 뭔가 남과 구별되는 뭐 일종의 프라이드 같은 무형의 자산을 20억, 30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연 그 값어치를 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. 우리나라처럼 그 허례, 허식, 또 허위 이런 게 만연한 사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고요. 뭐 60년대, 70년대 뭐 이때부터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허례허식을 금지한다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막 그런 어떤 규제도 하고 이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는데요. 일명 그 빈센트 앤 코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또 비슷한 사건으로 지오 모나코 사건도 있었고요.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시계를 스위스의 그 몇백 년 된 시계 장인이 만들었다. 왕실을 위한 시계다 하면서 당시 그 수천만 원에 팔았던 시계가 있는데요. 청담동에 값비싼 그 매장이 있고 또 연예인들도 그 시계를 구입했다고 소문이 돌던 시계였는데 사실 왕실을 위한 몇백 년 된 그 명품 브랜드가 아닌 원가가 뭐 20만 원, 30만 원 정도의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란 게 까발려지면서 결국 소송까지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억을 합니다. 사실 빈센트 앵코나 뭐 지오 모나코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 내실이나 제대로 된 값어치를 따지기보다 꾸며진 겉모습에 치중하는 사회,
또 남의 시선에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시되는 일종의 사상누각에 지어진 신기루 같은 사회란 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. 사실이 알려지자 그 왕실 귀족 시계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렸죠. 언제 그랬냐는 듯이. 제가 생각하는 집값, 또 정확히는 그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이 부풀려진 값어치인 아파트의 상품성을 좀 그 상품성을 떨궈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. 어디까지? 그냥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진짜 가치만큼만 떨어뜨리는 거죠. 사실 집은 집일 뿐입니다. 헌법에는 특수 계급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 집이라는 상품을 파는 아파트 시장에서는 특수 계급이 존재를 합니다. 자신들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일종의 귀족으로 취급을 하죠. 그래서 이름들이 팰리스, 트레지움, 노블 카운티, 퍼스티지, 에스티지, 캐슬이라고 짓습니다. 이름이 갖는 그 거품을 그냥 쫙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과거 그 프랑스 작가 플로베르가 일물 일어서를 주장을 했죠.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데에는 단 하나의 단어밖에 없다고. 우리가 사는 집을 사실 그런 귀족들의 성으로 지으면은 당연히 가격 거품도 낄 수밖에 없죠. 전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냥 대동소이한 고급화된 겉만 번지르르한 이 고급화된 아파트들을 지극히 공적이고 집다운 집으로 지어서 그 값어치를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름이 갖는 무게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. 그러니까 귀족들의 주거지가 아닌 옛날처럼 그냥 아파트 이름에 꽃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진달래 아파트, 개나리 아파트, 목련 아파트. 실제 예전에 다 존재했던 이름들입니다. 이름이 그 갖는 차별성을 없애자는 것이죠. 아니면 동이 이름을 붙여서 짓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. 역삼일동에 지어진 09년도에 완공된 아파트면 뭐 역삼일동 개나리 재건축 조합 공구 아파트 이렇게 지어도 나쁘지 않죠. 음마가 재건축 된다면은 대치동 음마 재건축 조합 아파트 이런 식으로 말이죠. 물론 폼은 안 나죠. 폼은 안 나지만 그래도 그 지나치게 그 필연적으로 낄 수밖에 없는 그 거품은 상당히 많이 그냥 쫙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와 더불어 가격도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아는 어느 교포 형님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. 야, 조선 놈들은 왜 호텔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들 하냐? 거지 새끼들이 한 맺혀서 돈 벌면 가오 잡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야.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민족을 너무 비하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고 호텔에서 살고 싶어 하냐는 그 부분.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촌철살인이어서 웃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. 생각해보니 그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그 롤모델이 일종의 호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그 프런트가 있고 90도로 인사해주는 보안 직원들이 있고 안내 직원이 있고 누가 봐도 호텔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들이죠. 말이 샜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, 그 결론은 이겁니다.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파트들의 이름을 과거 그 프랑스에서 자국어 보호법인 그 투봉법이라는 걸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의 이름과 또 새로 지어질 아파트들의 이름을 앞서 말한 식으로 그냥 싹 바꾸는 겁니다.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발상이지만 말 그대로 아파트들의 상품성을 떨구고 그보다 이제 대기업의 어떤 브랜드 상품보다는 우리가 이 사는 집을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이죠. 전 옛날부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거의 한 20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때 처음 이제 도곡동에 타워 팰리스, 센트레빌 이런 게 생겼었거든요.
레미안도 그때 생겼던 것이고. 저는 뭐 분명히 지금은 뭐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언젠가 분명히 현실화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